2026년 3월 14일 강원도 양양에 있는 낙산항에서 정말 평범했던 아침이 순식간에 비극으로 바뀌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선한 척이 뒤집히는 사고가 났는데요. 이게 그냥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우리나라 재난 대응 시스템 전체에 대해 아주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는 사건이 됐습니다. 자,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9시 57분에 배가 뒤집혔고 10시 15분에 선장님이 물에서 구조됩니다. 딱 18분이죠. 모든 게 이 짧은 18분 안에 결정됐다는 건데 도대체 이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번 사고의 중심에는요, 무려 40년 경력의 71살 베테랑 선장님이 계셨습니다. 그날도 뭐 늘 하시던 대로 조업을 마치고 항구로 돌아오던 길이었는데 이게 그만 마지막 항해가 되고 말았죠. 갑자기 날씨가 나빠지면서 높은 파도가 배를 덮친 겁니다. 근데 정말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바로 다음 날이 이 선장님의 71번째 생신이었다는 거예요. 가족들이 다 같이 생일 파티 하려고 펜션까지 예약해놓고 아버지를 또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골든타임인데요. 많이들 들어보셨죠? 사고가 나고 나서 말 그대로 생사를 가르는 바로 그 결정적인 시간. 이 시간을 놓치면 생존 가능성이 정말 뚝 떨어지는 거죠. 근데 정말 놀라운 건요. 선장님이 뒤집힌 배에서 혼자 힘으로 빠져나오셨다는 겁니다. 구명조끼도 입고 계셨고요. 살려달라고 구조를 요청하는 모습이 글쎄 육지에서도 똑똑히 보일 정도였대요. 그러니까 이건 뭐 안전지대 코앞에서 벌어진 일이나 마찬가지였던 거죠. 네, 맞습니다. 사고가 난 곳이 무슨 망망대해가 아니었어요. 바로 여기 방파제 바로 앞 항구 아니었어요. 진짜 마음만 먹으면 손 뻗으면 닿을 것 같은 그런 거리.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구조가 전혀 어려워 보이지 않는 바로 그런 곳이었죠. 선장님은 정말 살아남으려고 필사적이셨습니다. 목격자들 말을 들어보면 살려달라고 소리도 치셨고 어떻게든 방파제 쪽으로 헤엄쳐 오려고 애쓰셨고요. 심지어는 나 여기 살아있다고 신호를 보내려고 뒤집힌 배를 탕탕 두드리기까지 하셨답니다. 당시에 이걸 지켜보던 한 주민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뒤집힌 배에서 딱 나와서 이제 살았다 했는데 먼 바다도 아니고 항구 안에서 그런 게 이해가 안 가잖아. 이 한마디에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그 황당함, 그 불신이 그대로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이 지점부터 이 사건의 진짜 논란이 시작됩니다. 신고받고 구조대원들까지 현장에 도착했는데 왜? 어째서 즉각적인 구조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걸까요? 그 귀한 골든타임은 정말 속절없이 흘러가고 있었는데 말이죠. 그리고 또 주목해야 할 게 바로 이 숫자 14입니다. 이게 뭐냐면 현장에 출동했던 소방과 해경 인력을 합친 수예요. 심지어 해경 구조정의 헬기까지 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절대로 사람이 부족해서 인력이 모자라서 구조를 못한 상황은 아니었다는 거죠. 바로 이 부분이 가장 큰 충돌 지점입니다. 보통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뭐예요? 사람이 물에 빠졌으면 구조대원이 바로 뛰어들어서 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현실은 달랐다는 겁니다. 유족이나 목격자들 주장은 구조대원들이 장비 챙겨야 합니다. 상황부터 좀 파악해야 돼요. 이런 말만 하면서 방파제 위에서 그냥 지켜보고만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공식 구조대원들이 머뭇거리는 동안에 먼저 움직인 사람들은 다름 아닌 일반 시민들이었습니다. 이걸 보다 못한 한 주민이 밧줄을 던졌고요. 심지어 사고 소식 듣고 달려온 선장님 아내분은 남편을 구하겠다고 직접 그 차가운 바닷물에 뛰어들기까지 하셨습니다. 선장님 가족분들은 이렇게 절규합니다. 살려고 그렇게 애를 쓰셔서 나오셨는데 소리까지 치시면서 살려달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그걸 보고만 있나요? 이 말에서 가족들의 그 원통함이 정말 그대로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결국 구조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가족들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진실을 찾기 위한 싸움을 시작하게 됩니다. 즐거워야 했을 생일 파티는 결국 장례식이 되어버렸죠. 선장님은 결국 심정지 상태로 물 밖으로 나오셨습니다. 곧바로 근처 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다시 눈을 뜨지 못하셨습니다. 이게 절차의 실패가 한 가족에게 얼마나 큰 비극을 가져왔는지 이 말 한마디가 정말 가슴 아프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사고 다음날이 생신이라
가족들 모두 만날 생각에 잔뜩 기대하셨는데 정작 생신날엔 입관식을 하셨습니다. 보시다시피 가족들은 이걸 그냥 안타까운 사고로 끝내지 않고 있어요. 첫 번째로 국회에 국민동의 청원을 올려서 정식으로 조사를 해달라고 요구했고요. 여기에 수많은 시민들이 동의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당시 상황을 정확히 알아야 하니까 소방당국에 정보 공개도 청구했고요. 지금은 소방이랑 해경, 양쪽의 법적인 책임을 묻는 고발까지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이 하나의 사건을 두고 왜 이렇게 말이 다른지 그 엇갈리는 주장들을 한번 깊게 들여다 보겠습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먼저 알아야 할 게 있는데요. 보통 항구 같은 곳에서 사고가 나면 소방하고 해경이 같이 대응을 하거든요. 근데 이 과정에서 뭔가 좀 혼선이 있었던 건 아닌지 의문이 드는 거죠. 자, 이 표를 보시면 양쪽 주장이 한눈에 들어오죠? 먼저 유족과 목격자들은 구조대가 장비 탓만 하면서 그냥 보고만 있었다, 이렇게 주장하고요. 반면에 소방 쪽에서는 아니다, 한 명은 계속 상황 지켜보고 다른 사람들은 장비 챙기고 다 매뉴얼대로 역할 분담해서 대응한 거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절차를 지켰다는 거죠. 해경도 구조정 보냈고 우리 대원들이 막 구조복 입고 있는데 소방이 구조했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어요.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이게 과연 매뉴얼에 따른 적절한 대응이었나? 아니면 눈앞의 생명을 외면한 너무 경직된 대응이었나? 바로 이 문제인 거죠. 이렇게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요. 당연히 당국에서도 반응이 나왔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는 그때 대응이 매뉴얼대로 제대로 된 건지 조사하겠다고 했고요. 속초해경도 이번 일을 계기로 현장 대응 매뉴얼을 싹 다 다시 뜯어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결국 이 낙산항의 비극은 우리 모두에게 이 마지막 질문 하나를 던지고 있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의 재난 대응 시스템은 정말 생사가 오가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절차나 매뉴얼이라는 이름 뒤에 숨는 게 아니라 제대로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걸까요? 서류 위에만 존재하는 시스템과 실제 현장 사이의 거리는 대체 얼마나 먼 걸까요?